많은 문제가 인간관계 또는 많은 사업적 기회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잘 맺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 핵심이 이분이 37가지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핵심이 하나예요, 하나. 안녕하세요. 트렌드 주제고. 그 5월달인데 휴일이 많더라고요. 놀면 뭐 하겠습니까? 골프 치기엔 돈 많이 들고 돈을 아껴야 되면 제일 좋은 게 책을 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자기계발서 몇 권을 좀 골라왔는데 자기계발서가 이게 약간 흐름을 타잖아요. 근데 흐름을 타지 않았던 30주년 판들이 개정됐던 책들 중심으로 3권을 가져왔습니다. 3권 각각을 좀 비교해 드리고 어떤 게 상황에 맞게 한번 읽어볼 만한지 이걸 권해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30주년 기념판으로 이게 벽돌책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784페이지. 근데 이게 아마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책으로 소개되고 자기계발서 쪽에서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팔리는 거 보면 뭔가 여기서 주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지금도 먹히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 책 얘기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책 저자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개명했습니다. 토니 로빈스라고. 이분 지금도 살아있는 멘토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1960년생이에요. 넷플릭스에 보면 호텔 같은 데다가 몇천 명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들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간중간에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데 부유하지도 않고 어머니가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번의 이혼을 거쳐가지고 토니 로빈스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보시면 심리학자로 돼 있는데 이분이 대학 졸업 자격증이 없어요. 학사학위가 없습니다. 그 고교 시절에 그 짐 론이라고 하는 자기계발 강사인데 이 강연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큰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계발 강사를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을 여러 가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991년도면 이분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이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가 이 책 초판에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팔리죠. 이 91년도에 나온 책이 왜 지금도 영향력 있게 팔리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책의 핵심은 딱 그 여기 나와요. 파트 1의 2장 결단. 이 책을 감명 있게 읽은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분이 그 고교 시절에도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환경이었잖아요. 반복되는 양부의 교체. 그 상황을 재해석해 이분이.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결단을 내리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판단을 내리죠. 이 판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요. 이 판단의 핵심이 뭐냐면 이 결단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 조건들 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단 거 땡기잖아요. 그게 준 행복감, 배고프고 이렇게 배에 소록 나는 것에 대한 고통, 하기 싫은 것과 하기 좋아하기 끌리는 것, 이것들이 이미 견결돼 있는 감정의 고있죠. 이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거에 연결되는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감정의 연골고리를 재해석하고 이거에 대한 훈련을 해서 끊거나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단 거를 먹는 거 있죠? 이게 준 행복감을 혐오감이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게 등장했던 90년대 초반이 인지심리학 쪽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인지혁명이라고. 내가 혐오나 우울이나 불안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그거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90년 초반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이분이 그때 이렇게 자기계발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계발의 이 포인트는 이 토니 로빈스가 제안한 이 방식이 최초예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 있죠. 몇 해 전에 되게 유행했던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책들이 핵심이 뭐냐면 좋은 감정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들이 반복되거든요. 기원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한테 이 결단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감정적 기원을 통찰하고 이 연결을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파트 2, 3는 전부 다 이걸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결단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단언하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88년 전 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1912년부터예요. 데일 카네기의 이 아이디어는 100년이 넘은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3권의 책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또 저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자는 88년생입니다. 이분이 미국 남부 미주리 태생의 농장주의 아들이었더래요. 대학 졸업했고 정육회사의 그 세일즈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 적성에 맞다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자기개발 강사 같은 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전업 선언을 합니다. 이 전문 강사를 1912년에 카네기 홀에서 강사를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에 열었었던 때는 이분이 했던 강의가 예를 들어서 웅변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강의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손짓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강의였다가, 이 청중들의 니즈를 잘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통찰을 가지고 인간관계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래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서 첫 출간을 한 게 1936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앞에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고, 이걸 가로막는 감정적 기원에 대해서 한번 재해석하는 식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데일 카네기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 또는 많은 사업적 기회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잘 맺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 핵심이 이분이 37가지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핵심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이름 불리면 확 고개가 가잖아요. 타인을 그렇게 대해주면 많은 인간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0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한 재미가 있는 이 책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심리학이 완전 대중화된 시대잖아요. 모든 게 심리학을 통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이 대중화되기 훨씬 이전에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내용이 이 사람이 사례로 수렴하고 있어요. 사회심리학적 원리가 일상화되기 훨씬 이전에 이분이 그걸 다 통찰로 정리를 하고 있죠. 재미는 어디 있냐면, 링컨의 사례부터 해서 뭐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례부터 해서 옛날 역사적 위인들의 사례 있죠. 이분의 소소한 사례가 다 재미로 소개가 돼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데일 카네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명인들은 유명했기 때문에 설득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책 안 읽어보고 비판하지.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태도를 가진 다음에 성공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인간관계의 두 번째 소개해드린 책이죠. 이게 89년도에 나온 책의 초판이에요. 이것도 벌써 35주년이죠. 근데 2019년에 30주년 기념판으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는 32년생이시고 앞에 그 토니 로빈스나 데일 카네기에 비해서는 굉장한 고학력자예요. 유타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에 석사하고 브리검영에서 박사하시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시고 부총장까지 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 게 1996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여기 선정도 되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선정하는 좋은 아버지상 요거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자녀가 무려 9명입니다. 혼자 손녀가 43명. 자, 이 책은 앞에 두 책에 비해서 단언컨대 제일 어려워요.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예를 들어서 행동을 뭘 바꿔라 이런 식의 주문이 많잖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다 비판적입니다. 행동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태도는 기본적으로 내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7가지 법칙 쭉 나오거든요. 그거 위에 우선 영순위에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도성이 있지 않으면 일시적인 변화만 있다 뿐이지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려면 삶의 주도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적인 동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89년도에 출간했을 때 보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좀 어려워서.
어려운데 50대가 된 지금 입장에서 이걸 다 봤거든요. 동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30보다는 인간관계 경험이 조금 많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40대, 50대, 60대들이 읽으면 이게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감각을 가지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 7가지 법칙은 아까 영순위의 법칙 있죠? 이 삶의 주도성, 여기에 부가되는 원리에 가까워요. 이 내면의 동기에 집중하려면 삶에서 정청을 좀 해야 되고 상대방과 나와의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내야 되고 상대방이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요거를 이분이 되게 재미있게 표현해요. 감정은행 계좌. 너무 감정을 소진한 상태면 내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잖아요. 또는 상대방한테 배려를 줄 만한 감정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상태를 잘 살펴야 되고 이 감정은행 계좌를 유지하게 해줘야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근본적 가치를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마 다 읽고 나면 이 공동체성이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이걸 실제로 평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절박하게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토니 로빈스 책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강렬한 책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거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토니 로빈스 책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변화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 나한테 피곤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 계속 피해 다닐 수만 없고 이걸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럴 때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강추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다만 2024년 현재는 좀 맥락이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을 싹 걸러서 보시면 되고 번역 2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옛날 2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다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많아요. 요새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지 이걸 다룬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걸러서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떠도는 자기계발서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되게 시니컬한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너무 가볍다. 자기계발서 너무 가볍고 이거가 진짜 변화가 있겠어?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거 읽어보시면 변화의 시초가 이거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강하게 아마 들 거예요. 구체적인 인간관계 경험이 없으면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 또는 인간관계 아주 근본적인 동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학적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더라도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식 자체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고 이 내면의 태도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면 습관 같은 것들을 자리매김할 때 아마 자연스럽게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